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셋을 만드는 SSGet 함수의 옵션들 중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도록 필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할 내용들은 정리해서 오토리스 펑션 리스트에 업데이트 해뒀어요. 논리 조건, 연산자,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뒀으니까 리습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SSGet 옵션들 중에서 선택 방법을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마지막 필터 리스트, 요게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이 자리에는 선만 선택하겠다, 원만 선택하겠다, 반지름이 10인 원만 선택하겠다, 이런 상세한 옵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옵션의 이름인 필터 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리스트 형식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객체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트, 바로 DXF 코드죠. 초반부에 설명해서 벌써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도면의 모든 객체들은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의 경우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필터 리스트에 요 양식에 맞도록 원하는 특성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선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객체의 유형이 담겨있는 0번 코드에 line이라는 걸 SSGet의 필터 리스트에 넣어주면 되죠. 그렇다고 SSGet 0, line 이렇게 넣으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영상들을 모두 봤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어퍼스트로피는 붙여줬어야죠. 그래야 양식에 맞잖아요. 그런데 DXF 코드는 리스트들이 묶여있는 리스트예요. 이 0번 코드의 line이란 것도 리스트고, 8번 코드의 도면층도 리스트고, 색깔도 리스트고, 각각의 요소가 다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터 리스트에 하나의 규칙만 넣을 건 아니죠. 2개 이상 여러 개의 규칙을 넣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때문에 이 리스트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넣어줘야 해요. DXF 코드의 양식을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러 옵션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규칙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선인데 스틸이라는 이름의 도면층으로 작성된 선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도면층의 이름이 스틸이라는 규칙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진짜 잘 작동되는지 한 번 더 써봐야겠죠? 지금 도면에는 2개의 도면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드라는 도면층이고 하나는 옐로우라는 도면층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레드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된 선, 폴리선, 원, 타원이고요. 아래쪽에는 옐로우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된 선, 폴리선, 원, 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SSGet으로 필터를 걸어서 객체를 골라서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도면층 한 개로만 해볼 텐데, 그 전에 DXF 정보를 한번 먼저 조회를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설명하면서 많이 썼던 바로 그 기능입니다. entget에 카에 entcel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하면 정보가 이렇게 조회가 되죠. 여기에서 도면층은 8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객체의 종류는 0번입니다. 지금 제가 선택을 한 건 폴리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객체의 종류가 line weight polyline, LW polyline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층은 빨간색의 레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SSGet에서 필터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도면층이 레드인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SSGet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필터 리스트를 바로 넣어주면 돼요.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어주시고 괄호 2개 열어주고, 8번이 도면층이니까 8 입력하고 한 칸 띄고 마침표 찍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를 입력한 다음에 RED, 그 다음에 쌍따옴표 다시 찍고 괄호 열었던 개수만큼 그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 선택 단계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되면 레드라는 도면층인 거죠. 이렇게 긁어서 선택을 해보면 노란색 옐로우 도면층에 있는 건 선택이 안 되고 위에 레드라는 도면층으로 작성한 객체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를 한 개 더 넣어 볼게요. 객체 유형이 서클인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드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된 원만 골라서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똑같아요. SSGet에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어주시고 0번이 서클이다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더 입력을 해줘야겠죠. 8번에 도면층이 레드다 괄호 열었던 것만큼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누르면 또 SSGet 기능이 실행이 될 거예요. 제가 입력한 필터 리스트를 가지고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원만, 레드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된 원만 선택이 될 겁니다.
요번에는 서클만 집어넣어서 옐로우라는 도면층에 있는 원도 선택이 되는지도 선택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SS겟에 필터를 넣어주는데 객체 유형 필터인 서클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괄호 열었던 것만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서 선택을 하면 원만 골라서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던 선택 방법까지 추가를 해보면, 제가 선택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X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체 도면 중에서 도면층 관계없이, 색깔 관계없이 원만 한 번에 선택하게 선택 방법을 추가하면 그런 기능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Set Q에 A에 SS겟에 X를 선택 방법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을 필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번에 서클, 괄호 열었던 것만큼 그대로 계속 괄호 닫아주면 선택 셋이 구성이 되죠. 그럼 이게 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만들어진 선택 셋에 기능을 써보면 되겠죠. 커맨드에 move에 A 이렇게 입력을 하면 원만 골라서 이동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필터 리스트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일자로 쭉 입력하면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객체만 한 번에 선택되게 됩니다. 물론 선택 방법까지 중복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SS겟으로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객체들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딱 정해진 값으로만 선택하고 싶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0인 원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반지름이 10보다 작은 원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문자의 내용이 1, 2, 3, 4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문자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01, A-02 이런 규칙 있는 것들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자에 규칙을 넣고 싶을 때에는 오토캐드에서 쓰던 와일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리습에서도 오토캐드에서 쓰던 샵, 골뱅이, 별, 물결 이런 와일드 카드를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쓰시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숫자의 규칙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 DXF 코드 40번인 반지름이 1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설정하고 싶을 때에는 도티드 페어 형식으로 연산자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뒤에 나올 내용은 조건이다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4번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산자를 스트링 형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보다 작다 이 규칙을 넣으려면 조건을 먼저 적어줘야겠죠. 조건이다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4번을 넣고 도티드 페어 형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한 칸 띄고 마침표를 넣고 다시 한 칸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나올 리스트가 조건인데 그것보다 작다, 이 작다는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이 작다는 조건은 부등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넣을 때에 스트링 형태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묶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끝났으니까 괄호를 닫아주세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뒤에 필요한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반지름이 10보다 작다. 여기에서 원의 반지름은 DXF 코드 40번이거든요. 그래서 40을 넣어주고 도티드 페어 형식이니까 한 칸 띄고 마침표 찍고 한 칸 띄고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을 쓰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설정한 건 반지름이 10보다 작다가 아니라 DXF 코드의 40번 항목이 10보다 작다예요. 40번이라는 건 원에서는 반지름으로 사용되지만 폴리선에서는 시작 지점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쓰면 반지름이 40보다 작은 원도 선택되지만 시작점의 두께가 10보다 작은 폴리선도 같이 선택이 돼요. 우리는 원을 선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조건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SS겟의 필터 리스트 옵션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때 어퍼스트로피를 찍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한 조건이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원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로 1씩 다중 옵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 간격을 띄워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겟에 필터 리스트를 넣어서 반지름이 5보다 작은 것만 선택하게 만들어 볼게요. SS겟에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어 주시고요. 괄호 열고 0번 객체 유형은 서클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반지름이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조건이란 뜻으로 마이너스 4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한 칸 띄고 마침표 찍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로 작다라는 부등호를 넣어주고 가로를 닫아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될 값을 DXF 코드 양식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반지름은 40번이고요.
5보다 작은 걸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괄호를 연 만큼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객체 선택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을 하더라도 반지름이 5보다 작은 것만 선택이 됩니다. 5보다 작은 거예요. 제가 부등호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건 선택이 안 됩니다. 1인 거부터 반지름이 1씩 커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1, 2, 3, 4. 그 다음에 5인 건 선택이 안 됐죠. ESC 눌러서 선택 안 된 걸 선택을 해보면 반지름이 5인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부등호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부등호가 작다로 되어 있는데 크다로 바꾸면 5보다 큰 거. 당연히 5는 선택이 안 되고 6부터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요게 5인 거예요. 확인을 좀 하기 쉽게 이 친구를 빨간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5는 선택이 안 되고 6부터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 조건이 크다니까. 반지름이 5인 것까지 같이 선택을 하려면 크거나 같다를 넣어 주셔야 되죠. 그러면 5인 것도 선택되고 5보다 큰 6인 것도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같지 않다를 한번 넣어 볼까요? 같지 않다는 슬래시와 이꼴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느낌표 이꼴로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긁어서 선택을 해보면 반지름이 5인 것만 빼고 나머지가 쭉 선택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궁금해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엔트겟의 카의 엔트셀을 요걸 사용해서 객체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어떤 건 도티드 페어 형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어서 비교할 요소가 한 개밖에 없는 게 있어요. 도면층이라든지 반지름이라든지 제가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좌표는 도티드 페어도 아니고 X축 좌표, Y축 좌표, Z축 좌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에 여러 개의 요소가 있는 건 어떻게 비교하느냐, 요거를 당연히 궁금해 하셨어야 하고요. 지금 설명할 게 바로 이걸 어떻게 비교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 객체를 그릴게요. 사각형을 0,0에서부터 그려서 100,100까지, 여기가 100,100이겠죠.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을 몇 개 그리겠습니다. 시작점의 좌표가 100,100보다 작은 것들만 골라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에서 여기로 찍고 요렇게도 한번 그려보고요. 요렇게도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시작점이 요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위나 오른쪽에 있는 게 있어요. 시작점이 요 사각형보다 위쪽 오른쪽에 있는 선들이 있고요. 어떤 건 요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아래쪽에 시작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각형 안에 시작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시작점의 X좌표가 100보다 큰 게 있고 100보다 작은 게 있고요. Y축 좌표도 100보다 큰 게 있고 100보다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두 개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필터를 좀 걸어 볼게요. 자, SS겟에 객체 유형은 라인이죠. 0에 라인까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보다 작은 거, X축 좌표도 100보다 작고 Y축 좌표도 100보다 작은 걸 넣을 거예요. 그 작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4번에 점 찍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열어주고 여기에 부등호를 넣는데 우리가 비교할 값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하나 넣고 쉼표를 찍고 다시 한번 부등호를 넣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등호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인 X축 좌표를 비교하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건 Y축 좌표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Z축 좌표도 비교하고 싶으면 여기에 쉼표를 찍고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요. Z축 좌표는 굳이 비교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쌍따옴표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Z축의 좌표는 비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서 부등호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시작점은 10번이죠. 10번에 지금까지는 계속 도티드 페어 양식으로 입력을 해줬는데 시작점 같은 경우엔 일반 리스트예요. 띄어쓰기로 구분돼서 숫자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10에서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X좌표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눌러주고 비교할 Y좌표, 이러면 X축 100, Y축의 좌표 100, 요거보다 시작점이 작은 것만 골라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괄호 열었던 것만큼 개수 맞춰서 그대로 닫아주시고요. 엔터를 누르면
객체 선택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보면 시작점의 좌표가 X값이 100보다 작고 그리고 Y값도 100보다 작은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선택이 됐죠. 이 4개만 확인을 해보자면 X 시작점 100보다 작죠. Y도 100보다 작아요. 이 친구도 둘 다 100보다 작고요. 이 친구도 둘 다 100보다 작습니다. 이 친구도 둘 다 100보다 작아요. 반면에 선택이 안 된 친구는 이 친구는 Y축의 좌표가 100보다 크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X축의 좌표가 10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더라도 무등호에 쉼표를 찍어서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비교를 해주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 조건들을 입력할 때 지금처럼 조건들을 나열해버리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객체들만 선택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원이면서 반지름이 10 이하인 것들만 선택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클이면서 반지름이 10 이하인 것들이 선택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만 입력하면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과 선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입력해버리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죠. 오토캐드에서 만들 수 있는 객체들 중에 원이면서 동시에 선인 객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DXF 코드에도 이 유형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과 선을 선택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2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논리 조건을 넣어줘야 합니다. 논리 조건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 조건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AND, 조건들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OR, 두 조건 중에 한 개만 만족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XOR, 입력된 한 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NOT 이렇게가 있어요. AND는 입력된 조건들의 교집합을 선택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각각의 조건이 겹치는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OR은 입력된 조건들의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입력된 조건들 중에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OR은 둘 중에 한 개만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조건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영역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OT은 여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걸 선택하니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논리 조건을 넣을 때에는 조건이 시작했다 그런 표시를 넣어주고 끝났다 라는 표시도 넣어줘야 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시작한다는 표시를 넣어주고 끝날 때 끝났다는 표시를 넣어줘야 되는데 앞에 연산자를 넣을 때처럼 그 신호를 -4번 코드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연산자 앞에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다는 표시를 동시에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 도티드 페어로 입력해야 되니까 한 칸 띄고 점 찍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묶인 논리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논리 조건이 끝난다 라는 표시로 다시 한번 도티드 페어 형식으로 -4 그리고 AND 마지막에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열고 닫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야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원 또는 선을 선택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OR을 사용을 하죠. -4번에 OR 시작한다는 뜻으로 괄호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2개의 조건을 다 넣어줬으면 마지막에 논리 조건이 끝났다는 표시로 OR을 넣고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한 논리 조건도 잘 실행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종류가 다른 객체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선과 폴리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SSGet 똑같고요.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어주시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객체 유형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객체 유형의 논리 조건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4번으로 시작을 해요. -4 한 칸 띄고 마침표 찍고 다시 한번 한 칸 띄워주고요. 쌍따옴표 열고 괄호도 열고 선 또는 폴리선이니까 OR을 집어넣어주고 쌍따옴표 찍고 괄호를 닫으면
여기서부터 논리 조건이 시작된다 라는 표지를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들을 객체의 유형을 넣어주면 됩니다. 0번에 라인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선을 선택을 할 거예요. LW 폴리 라인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끝낸다 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4번에 마침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열고 OR 괄호 닫고 쌍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이렇게 개수 맞춰서 닫아주시면 기능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선과 폴리선만 골라서 선택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논리 조건을 쓰면 되는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조건을 넣을 때 보통 우리가 객체의 선택 조건을 넣을 때 선, 폴리선, 원을 선택한다. 기능을 사용할 때 객체의 유형을 딱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리습에서는. 객체 유형이라는 게 모두 다 0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DXF의 코드가 같아요. 이럴 때에는 굳이 OR을 사용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코드가 똑같을 때에는 그냥 일치시키고 싶은 값을 쌍따옴표에 묶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과 폴리선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객체 유형을 이런 식으로 접어 놓으셔도 돼요. -4번과 OR로 묶인 거랑 이 친구랑 같은 뜻이에요. DXF 코드 번호가 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잘 보면 요거는 라인이고 LW 폴리라인은 라인 앞에 요게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일드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시 줄여보자면 별 라인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렇게 하면 선, 폴리선만 선택되죠.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넣어줬으니까 요 직접 타이핑해서 넣은 것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 그 다음에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선, 폴리선 그리고 X선도 같이 선택됩니다. X선을 DXF 코드를 확인해 보면 객체 종류가 X라인이에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별 라인에 포함되게 됩니다. 요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용한 게 치수들이에요. 객체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친구들은 다 유형이 디멘전입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호 길이 치수만 아크 디멘전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지정을 해주려면 0의 별 디멘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논리 조건은 -4번을 사용을 해서 괄호를 열어서 시작하고 괄호를 닫아서 끝낸다. 코드 번호가 같은 것들, 특히 객체의 유형 같은 것들은 한 번에 묶어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선택셋을 만들 때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를 설명하긴 했지만 필터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인 예만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조금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직접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여러 조건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원하는 걸 쏙쏙 골라서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용한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